자, 봅시다. 그러면 내용에서 이제 오늘 배운 거 리뷰해 봅시다. 봐보세요.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고,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세 사업이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염려가 없겠죠.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를 한다면 어지러운 개발이 이루어질 염려가 큽니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게 하는데,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처음 배웠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문제 좀 봐봅시다. 3회차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럼 일단 3회차 부분에서 첫 번째 본다면요. 봐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에 가서 토토토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그럼 건물에 가서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거, 물건 적치행위. 됐죠? 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는 누구에게? 특별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무슨 것은 제외한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원조문 그대로예요. 그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복습 노트는 원조문대로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요, 이 공부하기는 OX는 별로 안 좋아요. OX는 나중에 공부가 된 다음에 봐야지 처음부터 OX를 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는 OX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공부할 때는. 그렇죠?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혼동될 수 있어서 저는 11, 12, 1, 2까지는 주로 가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지나면서 OX를 봐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가로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의의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봅시다. 2번. 일단 뭐라고 나오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는 우리 뭐라 불러요? 그렇죠. 토지 형질 변경. 이거 뭐 시험 나온다기보다는 의미를 잘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 매립하는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워킹.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조건부와 관련된 걸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봐봅시다. 읽어볼게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행위에 따른 형평과 봐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뭘로? 조건으로. 오늘 수업이 참 보람되네요. 답도 보이고. 뭐라고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난개발 될까봐. 그리고 조건을 거는데 조건에 이행을 안 할까봐 불안하겠죠. 그게 바로 4번이죠. 그러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뭐를?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뭐 하죠? 그렇지.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냄새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 대한 부분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잘 뜨는 지문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 얘기하는 거고요. 공공단체 중 대표적인 게 지방공사예요. 지자체의 공기업.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참 오랜만에 한 분들이 많아서가지고 나중에 우리 건축법 가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근데 이행강제금과 이행보증금을 헷갈려 하더라고. 다른 단어야. 막 본인이 혼자 막 해가지고 섞어서 말아먹으면 안 돼. 그렇죠? 뭐라고요? 잘 보고 단어를 공부해야 돼요. 표정은 이행강제금은 또 뭐냐? 건축법에서 얘기할게요. 그렇죠? 여기는 이행보증금.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월세를 준다, 세입자가 돈 안 낼까봐 보증금 받는다. 그런 의미야, 지금은. 그러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답은 프린트 뒤에 써 있으니까 굳이 적으려고 애 안 써도 돼. 뒷페이지에 써 있어.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좀 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금. 바로 봐. 요 문제가 요번에 뭐야? 31회 기출문제였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 얘기해 줄까요? 아마 제가 작년도에 준 11월 달에 복습 노트를 보시면 요 지문이 작년도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번에 30일에 기출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제가 장담을 하건데 11, 12에 주는 이 복습 노트에서 10개는 나와요. 최소한.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정확하게 하는 게 할 일인 거야. 요게 지나간 작년도에도 있어서 요 지문은. 그렇죠? 오시면 집에 가서 확인해봐.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로 하는 거야. 300을 지었다면 200은 기본 공제하고 100제곱미터만 부과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 봤지? 리모델링 한다든가 사립유촌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돼. 기반시설을 유발되는 건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 문제였었고. 그렇죠? 200 초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는 뭐가 되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 여기 지금 봐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곡 신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everybody 신도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것이고 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 그럼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죠. 누가? 지정권자가.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과 예외적으로 국장. 요걸 지정권자라고 해요. 그럼 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건데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야. 그럴 때 시행자 중에 많이 물어보는 건 조합. 소유자가 모여서 사업하는 거. 법인으로서. 그리고 사업의 시행 방법은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과 그리고 땅을 바꿔주는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걸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겠지. 그러면 복습 노트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돌아오시면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봐보시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우린 뭐라 부른다? 이걸 그렇지. 도시개발사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공부 안 하면 또 모르지. 신도시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작? 도시개발사업. 보십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뭘 만들어야 돼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잖아요. 근데 개발계획을 만들 때 사업의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면 수용당하는 게 아니지. 그럼 수용당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돼? 소유자가 살아있어서 쫑알쫑알쫑알 말이 많지. 그럼 어떻게? 입을 꼬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받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또 그 지역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적인 주체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자는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환지 방식이어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요 지문도 31의 기출. 요것도 작년도에 제가 냈던 복습 노트도 있었습니다. 요것도. 제가 작년도 거 터잡아가지고 고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11, 12 복습 노트에 아주 기초적인 12문제는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 사람 믿어주세요. 올해는 꼭 합격시켜 드릴게요. 올해는 실수하지 말고. 그렇죠? 대신 눈 좀 떠봐봐. 눈을 떠야지 내가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바로 뭐다? 개발계획만을 동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해봐봐요. 지정권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아까도 썼어. 불러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의 시장. 대장.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대장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으며, 자 봐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다 써있네 여기. 걸친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이고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다면 뭐하죠? 해당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정하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정권자 쉬운 거 먼저 얘기해 줬어요. 1월 되면 좀 더 얘기해 줄 거야. 그렇죠? 말한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 중에 아주 중요한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 때 소유자 몇 명이 모인다? 그렇죠. 7명. 오늘은 기억나. 나중에 다음 주에 정비사업범은 이제 헷갈릴 거야. 거기 가면 5명이거든. 그렇죠? 여기는 7명이야. 괜히 스포했네. 다음 주 얘기하고. 뭐라고요? 7명. 그리고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인가받는다고? 하산할 때가 됐나 벌써? 시작인데 뭐라고요? 지정권자의 인가지 절대 시군구장의 인가가 아니라는 점. 뭐라고요?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 작성하고 개발조합은 기초, 파운데이션이죠. 기초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레벨이 높아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대장, 예외국장. 그러면 10번 봅시다. 그러면 조합은 봐봐. 조합의 무엇은 토지 소유자로 할까? 맞았어요. 훌륭해.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뭐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나죠? 조합원은 숨 쉬어보라 했지. 숨 쉬어지면 조합원은 돼. 조합원은 결격이 없어. 임원의 결격이 있는 거지. 아주 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하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매번 총회할 수는 없다. 매번 총회할 수는 없으니까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려면 조합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얼마? 50인. 조합을 만드는 건 7명이지만 대의원을 둘 수 있는 건 50인 이상이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2, 13번은 뭐다? 환지 방식에 대한 지문이죠. 환지 방식.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뭘까? 훌륭. 입체 환지. 그쵸?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주는 거죠. 너무 코딱지만 하지만 버리지 말라고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부여하는 입체 환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13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뭘로? 그렇죠. 채비지로 정하여 비용 충당 목적을 남겨놓은 토지,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봐봐요. 보류지 중에 채비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아이고 힘들어 정리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인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허가를 받게 하겠다.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그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이라는 걸 정리해 본 거예요. 개발계획 만들어 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법은 수용 방식, 땅값이 비싸면 환지 방식, 섞었으면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뭘 배우겠다? 1교시에 다음 주에 아침부터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도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또 정리해 볼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